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수녀회담과 공동 공개 녹화 2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란 수녀회담입니다. 8월 23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이란 수녀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속적인 리해와 협조를 구했고 두 지도자는 그 대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에 대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이란 두 나라와 일미한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 경제안전보장 분야에 대해서도 두 지도자는 현재의 전략 환경 하에서 이란 차관 전략 대화 등의 기회도 활용하면서 두 나라 간의 전략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란과 일미한 3개국으로 대응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두 지도자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된 이란 관계 기반을 바탕으로 이란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담 후에 나온 공동 언론 발표에 언급되었던 조선 반도의 평화와 북조선 문제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지도자는 조선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조선에 대한 정책에 있어 두 나라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두 지도자는 북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일미한의 연계를 바탕으로 안보리의 북조선에 대한 제재 결의가 충실히 리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조선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시아, 북조선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조선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지도자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회담 후에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이시바 총리의 발언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님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이란 관계의 양호한 기조 아래 이란 관계를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폭넓은 의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보장, 경제안전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전략 환경 하에서 두 나라 간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란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 개최와 함께 방위 당국 간의 대화의 툴도 활용하면서 일본과 한국, 미국의 협력의 관점에서도 이란 두 나라 간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에 반대한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미한 3개국으로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공동 공개 녹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7월 19일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일본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납치 피해자와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이른바 특정 실종자의 가족이 등단하여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해 진심 어린 심정을 호소한 것 외에 공동 공개 녹화 후반부에서는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바라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려 사이타마현 현지에서 당신을 잊지 않겠다를 노래하는 모임이 출연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서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당신을 잊지 않겠다를 노래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납치 피해자 가족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올케 언니인 혼마 키요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끌려간 납치당하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십니까? 일본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꼭 만날 수 있을 테니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구치 야에코 씨의 올케 언니인 이즈카 아야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야에코 씨, 저는 당신의 오빠 스스무의 아내인 이즈카 아야코입니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당신을 잊지 않겠다 라는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저희들의 진심 어린 합창
전달이 되었을까요? 듣고 계신다면 너무 기쁘겠습니다. 야에코 씨가 납치된 지 47년이나 지났습니다. 구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구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남동생인 마스모토 테루아키 씨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매달 거리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이크를 통해 납치 문제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납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치 문제라고 하면 모두가 뭔가 외교 문제처럼 착각해버려서 외교 문제라고 하면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50대 50으로 수습하려고 들지만 사건은 다릅니다. 이것은 all or nothing, 전부를 되찾느냐 잃느냐, 바로 그 사이에서 싸워야 하는 문제인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납치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루미네 누나, 힘내세요.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독특한 위생실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일본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의해 일본에 입국하여 처음 접한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도 가장 놀랍고 감동 깊었던 것이 바로 위생실 문화였습니다. 일본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하기 전 위생실을 이용하려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생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변기의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변기에 앉으면 벽면에는 푸른 호수와 웅장한 후지산의 영상이 펼쳐지고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소리, 새들이 울음소리가 들려와 마치도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변기와 세련된 세면대, 손을 대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자동 손 건조기 등은 저에게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북조선에 있었을 때 위생실은 서둘러 나오고 싶은 장소였습니다만 이곳에는 오히려 편안하고 아늑하여 더 머물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과 공공시설에 수세식 위생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볼 일을 본 다음에는 곧 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냄새가 오래 남지 않고 청소도 편리합니다. 또한 공공위생실에는 휴지와 비누가 마련돼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독자적인 문화로서 온수 세정 변기가 있습니다. 아마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다소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변기 좌석의 옆에 장치된 작은 버튼을 누르면 따뜻한 물줄기가 나와
용변 뒤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장치입니다. 물줄기의 세기와 온도도 조절할 수 있으며 바람으로 건조하는 기능까지 붙어 있는 제품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온수 세정 변기가 나온 것은 1967년 10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나 제도라고 불리우던 회사, 현재의 리크시리 사니타리나 61이라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토토라는 회사도 같은 시기에 미국의 한 회사로부터 특허를 들여왔는데 수입품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자체적으로 개선을 거듭하고 앉는 자리가 따뜻해지는 기능까지 붙여 1969년 11월 드디어 국산 워시 에어시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술은 날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제품들은 사용 전과 후에 노즐을 자동으로 씻어내는 기능이 더욱 정교해졌고 물로 살균하는 기능까지 추가되어 언제나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변기에 앉으면 물을 안개처럼 뿌려 물방석을 만들고 오물이 들어붙지 않게 하는 프레이 미스트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온수 세정 변기는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변기 자체에도 친절하고 위생적인 구조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수 세정 변기는 이제는 일본의 거의 모든 가정들과 일터의 위생실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공공위생실들도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역이나 백화점, 심지어 작은 공원까지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한 위생실이 있습니다. 장애자와 노인, 아기를 동반한 부모들을 위해 넓은 공간과 기저귀 교환대까지 마련되어 있어 위생실에조차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일본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위생실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곳이지만 불결하다면 생활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편리한 위생실은 삶의 만족을 높여줍니다. 일본의 위생실 문화는 바로 그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서 살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위생실, 변소는 야외에 있어 무척 불편하고 힘들었던 기억뿐입니다. 변소에 전용 휴지도 없었고 겨울에는 바람이 스며들어 너무 춥고 여름에는 악취와 파리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위생 상태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말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위생실을 이용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라는 것을 느낍니다. 작은 보단 하나, 작은 휴지 한 장에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일본과 북조선 사이의 경제적 교류가 진행되어 북조선에도 이렇게 깨끗하고 편리한 일본의 위생실 문화가 널리 보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의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독특한 위생실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날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스냅 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냅 회담 좀 할 때 좀 모두 그런 그 시기에 기자들도 좀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전 비서에 관해서 그 사람이 좀 김정은 전 비서는 나를 좀 만나고 싶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 중에도 김정은 씨를 좀 만나는 것을 좀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다가 이른바 미조 협상, 미조 스냅 회담에 대한 그 근전적인 그런 자세는 적극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 이런 미조 스냅 회담 다시 한번 좀 하려고 하는가랑 그런 질문이 그 기자당에서 나왔는데 그게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 그 금년 안에 만날 수 있다면 좋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하고 10월 말 12월 초에 올해는 그 한국에서 에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 스냅 회의가 가지게 될 테니까 그게 그 에펙 스냅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참석을 하고 그런데 이런 그 에펙 기간 중에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방법이라고 하고 오래전에 김정은 전 비서하고 회담을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한 것은 역시 이 미조 회담에 대한 적극성이 아직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확인을 좀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너무 흥미스러운 것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성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했었고, 역시 이 조선반도의 평화에 향한 새로운 길을 좀 열게 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다고, 뭐 그런 말까지 좀 했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 좀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반도에서도 다시 피스메이커, 피스, 평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조선에 관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너무 높은 평가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너무 중요한 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북조선에 트럼프 타워를 만들고 골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프도 북조선에서 해주는 것은 좋다고. 근데 김정은 점수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이 까지 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순서입니다. 시퀀스인데, 먼저 미조가 나가고 진정하고, 그 다음에 남북, 그런 것도 살아가는, 그것은 완전히 좀 미조하고 남북이라는 것은 좀 구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표시했던 것은 의미가 있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미조 관계가 개선하고 진조하다가 그 다음에 남북 대화, 남북 관계도 살아나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은 이전에 정권들이 생각하면 아마 좌파 정권이라면은 문재인 정권도 원칙적으로 미조 관계가 진정할 것을 좀 지지하고 반응을 좀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고 조선반도 평화 그런 것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좀 남북 관계 개선나 그런 것을 좀 중심으로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미조 관계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거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선 쪽에서는 너무 반응할 수 있는 것 같고 미조 관계가 진정할 가능성도 혹시요 많아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조 정상화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할까 말까라는 것은 너무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